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3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DJ 7이입니다. 오늘의 보조 MC는 정보영 정책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게스트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영민 사무차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 총회 준비로 다들 바쁘시죠? 그렇죠.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가요? 사무실은 어떤가요? 네. 총회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녹음할 시간이. 개인적으로 아니 녹음이 아니라 딴 일에 정신 팔려 있어가지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게 총회 준비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뭐 지원 사업도 그쵸, 막 그쵸. 쓰고 있고. 네, 그쵸. 진행이. 네. 광주 공론장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요. 그게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것도. 약간 네,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지원 아마 사업이 먼저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우선순위에는 좀 밀렸네요. 이게. 아니, 자기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 자기 담당 일. 그쵸. 그 광주 공론장은 어떤 거냐면 오늘이 아니라 이 다음 회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청년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죠.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층위원회, 청년위원회에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전국 각 지역을 좀 돌면서 청년 주제로 공론장을 열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광주형 일자리 현안이 있는 광주에 가서 공론장을 진행을 할 건데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그 공론장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쵸.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떤 논의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 잘 기록해가지고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때 얘기 나오는 것들 가지고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총회 준비 관련해서는 지역 지부들, 각 지부별로 이제 온라인으로 다 그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 올해 그래서 사업 계획,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이 의견을 미리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올해 총회 아마 포스터를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올해 총회 이제 제목은 그러니까 2021년을 상상하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깨발랄한 포스터일 수가 없는데요. 뭐라고 해야 포스터만 되지? 깨발랄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신청해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신청 링크에 작성해주신 사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마디를 가지고 네, 올해 소원, 올해 바람? 그런 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주문 배경을 만들고 있어요. 미리 신청해주신 분들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제일 재밌어가지고 여유가 있는데 자꾸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이것도 또 총회 다음에 나가나? 아니 이거는 총회 다음에 나가요. 네, 총회 다음에. 잘 쓰고 계시죠, 여러분? 네. 총회 후기를 잘 보시면은 아마 그런 줌 맞아요. 화면이 다채롭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다. 일부러 총회라는 말도 안 넣었어요. 앞으로 계속 사용하시게끔. 맞아. 프로필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게끔. 2021년도 계속 사용하게. 네네네. 네, 이렇게도 총회 준비도 하고, 광주형 일자리 공론장도 진행하고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해를 좀 정리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작년 본부 기획 사업들에 대해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년 내내 10주년 아니면 패션워시 이야기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 밖에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프리랜서 플랫폼과 구직자 실태조사를 저희가 지난 한 해 해왔었는데 이 얘기를 저희가 광고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 상담 중 실제로 청년 노동자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목이 아프다, 목이 아파. 잠을 많이 못 주무셨어요? 맞습니다. 요즘에 왠지 모르는데 꿈을 되게 자주 꿔가지고 뭐 요즘에 또 늦게 자는 것도 있는데 꿈 때문에 약간 일찍 깨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제 되게 생생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 되게 약간 끔찍한 꿈이었는데 누구랑 있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 장면이 그냥 강렬하게 남는 거는 아는 사람한테 칼을 복부를 찔려가지고 그게 너무 아픈 거야.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기억 안 나. 아는 사람인 것만 아는 사람이라는 것만 아는 사람이란 것만 기억해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 전혀. 그렇게 해서 찔려서 너무 아파서 아침 7시에 깼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요즘에 그런 생생한 꿈들을 실제로 너무 아파서 깨게 되더라고요. 맞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렇게 깨는데 요즘에 그런 약간 생생한 꿈들을 자주 꿔가지고 잠을 되게 일찍 깨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꿈을 자주 꾸세요? 뭐 이런 꿈을 뭐 한 달에 한 번은 꾼다 막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 뭐 그 정도는 너무 자주라면 자주 꾸는 꿈? 그런 거 있나요? 자주 꾸는 꿈. 자주 꾸는 꿈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그냥 자주 일어나는데 근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여기서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을 한다면 되게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꿈에 나와요. 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걸로 해서 꿈에 나오는 거예요? 약간 그렇죠. 근데 시뮬레이션이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은 내가 후회하거나 내가 벌을 받는 수로 끝나. 그래서 요즘에 약간 그렇고 옛날에는 건물이 똑같은 건물 맨날 들어가서 맨날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탈출하는 꿈을 꿨었고 더 옛날에는 진짜 뭐라 하지? 강아지 엄청 커다란 강아지 외관은 강아지인데 약간 덜 큰 닥트훈트 닥트훈트의 강아지 같은 애인데 크기는 사람 키 3배 이런 애가 나를 맨날 쫓아오는 꿈을 꿨어요. 거의 건물 수준 아니에요? 네, 건물 같은 강아지가 쫓아오는 꿈. 배경이 맨날 적색이어서 뭐 이상해지는데 마지막은 그게 있어요. 항상 고무다라이를 뺑글뺑글 돌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술래잡기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진짜 무서워서 도망치는 건데 동그란 커다란 고무다라이가 있으니까 거기로 뺑글뺑글 돌면서 뭐지 걔가 왼쪽으로 나는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그 걔한테는 노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가 좀 어렸어가지고 그냥 큰 개 무섭다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은 동물한테 우리가 그렇게 큰 거잖아요. 뛰지 말아야겠다. 함부로 다가가지 말아야겠다. 무릎 꿇고 다가가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희가 왜 이렇게 꿈 얘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 3월 시작되고 많이 졸리실 것 같아요. 춘곤증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푹 주무시고 또 낮잠도 가능하면 조금씩 주무시고 하면서 네, 꿈 많이 안 꾸시고 푹 주무시길 바라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담 내용은요, 사직입니다. 네, 치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적은 급여와 상사와 사장의 은근한 따돌림에 지쳐서 작년 12월 말일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내고 2월 초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사직서 내던 당시에는 사장이 왜 당장 그만두지 않고 2월까지 일하냐라며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모아둔 돈이 적어서 적어도 2달치의 돈을 벌고 퇴사하고 싶어서 2월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1월 말일에 회사에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니 사장이 다른 직원이 새로 뽑히기 전까지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계속 일하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더 그들의 사람을 무시하는 말들과 짜증을 받아내며 지금까지 버티다 너무 힘이 들어 빨리 퇴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여기서 그냥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걱정입니다. 만약 그냥 나가게 된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만두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요즘은 항상 이렇게 사직
일을 잘 그만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약간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게시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전화 상담도 그렇고 특히 약간 1, 2월이 특히 1, 2월 그리고 12월 이때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약간 이 12월과 1, 2월이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새로 시작하는 해라서 또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드렸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먼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 이것부터 물어보셨는데요. 근로자에게 있어서 사직을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함은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좀 미흡하게 해서 그 사측과 사업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이나 인수인계가 미흡했던 원인 그리고 그런 손해가 발생하게 된 이유 등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사측이 그 손해액을 정확하게 특정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손배 청구를 근로자가 받았을 때 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좀 웬만한 대기업에서 약간 변호사 풀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런 인사노무 관리할 때 그러한 증거를 잘 수집해낸다 라고 하면은 근로자가 질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럴 능력이 없는 회사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기 위한 준비를 좀 물어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취자분들도 좀 이제 사직을 고민하실 때 그냥 본인이 내가 퇴사하면서 내가 당장 퇴사하면서 이제 내가 빠지게 되면은 이 사업에 내가 어떤 손해가 발생하게 될까를 한번 좀 고려해 보셨을 때 내가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의 담당을 하고 있고 내가 빠지면은 그 담당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무산돼서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냥 약간 일상 업무 내가 하던 업무들을 후임자에게 넘기기 위한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좀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2주 뒤 대충 한 2주 뒤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측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같은 경우에는 사직서나 인수인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인수인계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매뉴얼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파일로 남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걸 이메일로 한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사나 후임자에게. 그리고 사직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프린트해서 뽑아서 제출하신다 하더라도 이메일로 한 번 더 보내시면은 증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메일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을 때 꼭 이메일로 한 번 더 보내기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직에 대한 간단한 상담 답변과 관련한 정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은 지난 본부 기획사업들 중에서 청년 온라인 플랫폼 사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실태조사는 경기위원장님이신 하하님과 영민 사무처장님 그리고 서울위원장님께서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본부 기획사업이 이렇게 다른 지역 위원장님들과 함께하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글쎄요. 그 전에도 뭐 그렇게 한 적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도 이제 뭐 경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무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로 같이 했던 경험들은 있는데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은님이 제일 많은 어떤 일을 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하셨다라는 점에서는 약간 이전과는 약간 사실은 그래서 이 자리에 하은님이 오셔서 말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은님께도 저희가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일정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본부에서 이제 이걸 하면서 원래 그런 하은님이 원래 그 디자인 쪽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종류의 그런 플랫폼 노동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 경기지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재작년에 이제 경기도 재작년이 아니죠. 벌써 2018년이니까. 네, 2018년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
만드는 거를 이제 경기연구원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면서 이제 이 이슈를 어쨌든 다뤄왔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프리랜서 조례나 서울청정넷에서 이제 그런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꾸준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도 이걸 사업으로 다뤄본 적은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첫 발을 뗐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뭐 서울지부나 경기지부나 해서 같이 이제 본부가 기획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이 좀 셋의 케미가 어땠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니까 이번 어떠셨는지. 케미. 또 뭐 일을 뭐 아까 하은님께서 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일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지부에서 본부랑 이런 사업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있으시겠네요. 그쵸, 그쵸. 좀 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이게 고민이 원래 이게 프리랜서 노동이라는 게 경기에서만 나타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기에서 어쨌든 해왔던 부분들이 있고, 가령 사례자를 인터뷰를 하려고 해도, 사례자를 모집하려고 해도 이제 경기 지부 차원에서 이제 움직였을 때랑 이제 본부가 움직였을 때랑 또 다르니까는 이제 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해서 했었던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앞으로도 지역 지부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왜 이제 보영도 광주형 일자리 해서 이렇게 토론회도 진행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네. 공문장 발제. 공문장 발제하고 하시는데. 발제가 저 발제 안 사회죠. 하고요. 발제는 또 광주 청년 그쵸. 김설 위원장님이. 김설 위원장님 해주십니다. 다 틀려. 토론하라고 그러고는. 아니, 난 토론회 왔어. 토론하라고 하고. 일단 경고야. 네. 이 얘기를. 네, 넘어가죠. 현재 아니, 이 얘기를 꺼낸 게 이제 어쨌든 그 광주형 일자리가 그 핫한 이슈 중에도 하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본부 차원에서 뭐 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를 깎아먹었고요. 이미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미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예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럼 빠르게 넘어가서 보고서 제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주는 내가 넘고라는 제목이었는데, 이거 제목 누가 지었나요? 이 제목은 사실 예전에 경기에서 얼마 전에 좀 더 전에 냈었던 냈었던 보고서 제목이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크몬 관련해서 이제 그런 사례 모집을 위해서 이제 홍보를 나갈 때 썼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의 저작권은 하나님한테 또 네, 제가 이제 던져본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는데, 노동은 랜선을 타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던져봤고, 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철회를 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를 조사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저도 그래서 너무 올드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로 격한 반응이 예상하지 못했네요. 하은님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던 제목 짓기 시간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게 제주는 내가 넘고의 뒤에 이어질 말을 아마 다들 추측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주제에 관심이 있고 하면은. 네. 이제 제주는 내가 넘지만 돈은 플랫폼이 번다. 이 얘기를 이제, 뒤엔 얘기는 안 해도 다들 알 것 같으니까, 혹은 궁금하라고, 제주는 내가 넘고로 토론의 제목을 지어서 이제 2월 1일에 진행을 했죠. 네. 이따가 토론회 얘기도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보고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작년 한 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청년 유니온에서도 프리랜서 플랫폼에 대한 관심은 이제 꾸준히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더 활성화되면서 또는 시장이 좀 어려워지니까 기존의 노동법상 규제라도 피하려고 프리랜서나 뭐 재능 마켓형 플랫폼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에 착수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2020년 1분기에 신규 프리랜서 등록이 코로나19 이전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조사를 시작하시면서 또 어떤 우려들이 있었는지, 또 고민 같은 것이 있었다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 제일 고민은 이게
그러니까 이 2배 이상 늘었다 이거는 이제 크몽에서 이제 낸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스스로 밝혔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관련해서도 이제 비슷한 플랫폼으로 이제 라우드 소싱이라는 공모전 플랫폼인데 거기도 이제 그런 결제 건수, 액수 이런 것들이 다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크몽이 이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게 1분기가 그때가 이제 지역 감염 막 확산되고 그런 이제 사람들 막 재택의 충격에 어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일자리 잘리고 이런 시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에 익숙해진 시간들이 1년 정도 우리가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온라인으로 플랫폼 노동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약간 과업 단위로 쪼개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프리랜서 노동으로 대체되고 이런 방식에 좀 더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시작할 때는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긴 하더라고요.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좀 그 예측했던 거랑 다른 부분도 있었나요? 이런 예측했던 거랑 다른 거 예측했던 거보다도 사실은 사례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예, 그런 사례 수집이나 어떤 표본 이런 그 분들을 모으는 거 이게 그러니까 프리랜서 분들이 보통은 일을 하는 방식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 그 플랫폼 조사 대상이 이제 플랫폼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하고서는 조사를 한 건데 그런 분들 자체를 만나기가 사실은 되게 대단히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게 있고 저희가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이따 보고서 내용 얘기하다 보면 좀 나올 것 같은데 디자인이 한 절반 정도는 디자인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물론 이게 이런 종류의 플랫폼에서 가장 그런 접근성 이 쉬운 건 이제 디자인 쪽 직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접촉할 수 있었던 곳들 중에서는 이제 디자이너들 분들이 많은 뭐 페이스북 그룹이라던가 어디 카페라던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여기저기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다 보니까 디자인 쪽 분들이 많이 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보고서를 좀 보다 보니까 클라우드 워크 플랫폼들을 비교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개가 조금 있어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이 뒤에 실태 조사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 보고서에는 그림까지 해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걸 좀 쉽게 설명. 청년유니온 홈페이지 뉴스유니온.kr에 네네네 맞아요. 그런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것도 하느님이 아 진짜. 많은 것들을 제 약간 프리라이더 된 기분인데 말하다 보니까 저도 어쨌든 뭘 하긴 했고요. 그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플랫폼이라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부터가 사실은 개념이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냥 플랫폼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이것도 플랫폼인 것 같고 저것도 플랫폼인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심플하게 말하면 어떤 일거리를 중개하는 어떤 그런 공간 요새는 특히 온라인으로 그런 중개를 해주는 공간 자체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중개되는 노동의 속성이 프리랜서 노동인 거죠. 저희가 조사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가 이제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 싶긴 한데 좀 설명을 하면은 뭐 구인구직 사이트 같은 것이 좀 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뭔가 이제 우리가 연 단위로 계약을 한다거나 고용이 되면은 당연히 혹은 몇 달 단위로 계약한다거나 최소한 하루 단위로 계약한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 단위, 초 단위 혹은 어떤 일의 범위의 단위로 이렇게 쪼개지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그런 우리가 플랫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마치 알바천국처럼 약간 그런 알바천국은 반대죠. 알바천국은 이제 구인을 하는 공고가 올라오죠. 그쵸? 근데 보통은 구직 공고가 일종의 일을 할 사람들이 이제 공고를 올리는 방식이 포트폴리오나 그쵸? 이렇게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맞아요. 그런 거 대표적인 게 이제 크몬 같은 사이트가 그런 거여서 이제 아마 그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뭐 현수막 웹포스터 이런 걸 만들어 드립니다 하고서 장당 얼마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럼 이제 근데 그 가격을 보면은 이제 약간 조금 움찔움찔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가격들이 좀 있어요. 막
어떤 저렴하다는 점. 이 그쵸. 안에 웹포스터가 막 3만원부터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5만원부터. 사실 이제 디자인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단가다 이런 걸 다들 아시는데 사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그냥 이게 어떤 시장의 단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쵸. 맞아, 그렇게 맞아.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큰 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어떤 카드를 전시해 놓듯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작업자가 이제 그런 플랫폼에 이제 자기의 포트폴리오와 어떤 가격과 상품을 올려놓으면은 그걸 이제 구입을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작업자가 플랫폼에 내는 크몽에 내가 5만원짜리 계약을 했으면은 거기에 이제 뭐 20%를 떼가는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크몽 같은 경우가 제일 흔한 케이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순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약간 경매형이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는 의뢰 내용을 이렇게 게시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얼마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견적서를 보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작업 그 일을 올린 사람이 고르는 네. 그러면 당연히 싼 거를 해봤죠?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네. 매칭이 되는 것까지는 안 가는데 그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거 견적서를 보낼 때마다 비용이 드니까 자기한테 비용이 청구된다. 내가 이 일을 수주받지 않아도 그 숨은 고수, 줄여서 순고잖아요. 그 고수분이 저한테 견적서를 보낼 때 비용이 드는 거예요. 수수료가 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흘려버리지 말고 안 하더라도 답을 좀 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게 아직도 좀 기억이 나요. 저 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보내는 그걸로 돈을 견적서를 보내는데 왜 비용을 내야 되냐? 왜 그런 거죠? 중개 수수료 같은 개념인 거죠. 내가 나의 숨은 재능을 팔고 싶은데 이 플랫폼을 경유해서 팔아야 되니까. 또 선택이 돼야 뭐 돈을 수입이 발생하죠. 사실 그게 여기에 제일 문제인데 기회를 얻는데 드는 비용인 거죠. 수입을 올릴 만한 기회의 가능성을 얻는 이 정당하다는 건 아닌데 이게 부동산에서도 내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내는 거죠. 맞아요. 부동산도 그런데 저는 요거 이해가 좀 잘 안 가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용했던 것 중에서는 이제 과외 사이트 같은 데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과외를 이제 구인을 하는 거, 구인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내가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그걸 이제 조회하거나 그 사람의 연락처를 이제 얻는 데 있어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인 과외 사이트, 요즘엔 어떤지 제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것들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돈을 지불하고 그런 연락처를 조회해서 그 연락처에 컨택을 했는데 그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수입이 없죠. 네, 뭐 이런 방식들이 이제 좀 약간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아직도 이런 방식이 그런 일부의 어떤 국한된 시장만이 아니라 대단히 좀 보편화된다? 그래서 순고 같은 데 가보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올라와요, 막. 대타? 네, 뭐 그런 종류겠죠? 약간 네. 그거네. 테스크래빗 같은 느낌이네. 테스크래빗이 뭔지 설명을 뭐죠? 미국에서 그게 뭐예요? 소일거리를 하는 그 플랫폼 노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그 심부름센터를 플랫폼화 시킨 건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면은 나한테 그 의뢰가 들어오면 받아서 해야 되고 막 이런. 그쵸. 그래서 이게 수능 고수인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고수인가? 약간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의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거는 그냥 약간 원래 때는 과외 막 이런 교육과습 이런 쪽으로 어필을 했었거든요, 이 플랫폼이.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뭘 생각하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초를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은 납득은 되지만 네. 좀 혼란스럽네요. 차라리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스크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약간 양반이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이건 수수료 비싸긴 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약간은 적어도 심플하네 이런 적어도 약간 공정한다는 느낌은 조금 들죠. 왜냐면 돈을 벌 때 수수료 내니까. 네. 이거보다 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요? 라우드 소싱이라는 플랫폼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심한데 이거는 그 공모전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공모전을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모전 올리면은
가령 내가 어디 뭐 기업 그 가게를 차리는데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공모전을 여는 거죠, 일종의. 그럼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등록돼 있는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가 막 디자인해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막 한 일단 다 내. 네. 작업을 일단 해서 내. 그쵸. 왜냐면 얻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최적의 선택이죠. 네, 작업자로서. 그래서 그러면 그 들어온 것들이 한 뭐 몇십 개든 몇백 개든 있으면은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이 아니라 1등을 선발하는 거죠. 네. 마음에 드는이겠지만. 그러면은 그 1등에 대한 상금이 미리 그 공모전 열 때 정해놨던 상금이 1등에게 지급이 되고, 혹은 2등, 3등 정도까지 못 지급된다거나,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노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지급될 때 3.3%는 떼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상금은 3. 기타 소득 아닌가? 그런가? 그럼 8.8%를 뗄 텐데. 약간 공동 당첨될 때는 네. 그 불로소득이어가지고 돈 많이 떼잖아요. 근데 공모전 당첨은 세금을 떼나? 근데 이거는 떼나? 모르겠네요. 그거 모르겠네요. 네, 근데 재밌는 주제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쵸.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네. 아니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막 그런 공공기관에서 무슨 공모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올라오는데 막 그럼 막 그리고 막 그 포트폴리오 개인별로 작업자들 포트폴리오도 있고, 그 상금을 제일 많이 딴 사람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거기에 떠 있더라고요. 그 랭킹 약간.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그 1등을 많이 했네 뭐 이런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약간 경쟁 시스템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공모전이 이렇게까지 악용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보고서는 약간 로고를 뭐 회사가 로고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브랜딩 전문가를 섭외해서 혹은 이제 찾아서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맡겨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비싼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이제 공모전 방식으로 하는데, 사실 공모전은 보통은 이게 이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런 그 회사의 것들이 가치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뭐 그런 어떤 무형의 어떤 것들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인 건데. 홍보를 겸한 그쵸. 그런 게 원래 공모전이죠. 네. 일종의 캠페인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의 어떤 활동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어떤 기업 활동의 일부를 공모전 방식으로 대체한다라는 건 약간 상상도 못한 정책이 약간 이런 네, 이 자리를 이렇게. 근데 원래 네. 그 공모전을 공공기관 이런 데서 할 때 그 목적이 이런 공모전을 여는 걸 통해서 우리 그 사업이나 회사를 알린다 그쵸. 차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인천국제공항 자기 부상철도 그 공모전 명칭 공모전 한다고 해서 그런 거 많이 했죠. 네, 그런데 1등이 뭐 인천국제공항 자기 부상철도?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걸 만든다는 걸 알리기 위한 거니까 이게 1등이 얼토당토 안 하는 웃기고 어이가 없긴 하지만 알리려고 했다라고 좀 선회할 여지가 있는데 이게 약간 되게 이런 게 돌아가네? 이런 생각?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플랫폼까지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니까 기발이에요. 그쵸. 시장은 참 기발해요. 세상은 참 대단하다. 제가 그래서 맨날 이거 조사 사업 진행할 때 라우드 소싱이나 이런 거 여러 번 들어가거나 검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페이스북 광고로 라우드 소싱 뜨는 거예요. 막. 많이 뜨죠. 자꾸 저한테 뜨면서 로고를 브랜딩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뜨는데 보면서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랬답니다. 네, 잘못된 광고 타겟을 노린. 뭐 이렇게 보고서에 나온 것들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실태조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플랫폼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용자분들이 대부분 이런 플랫폼을 부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플랫폼을 통한 월 수입이 평균 60만 원 정도로 나타나던데 이 60만 원은 어떻게 벌게 되는 건지, 이런 플랫폼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후에는 프리랜서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수입에 대한 것도 사실은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월급은 정기적으로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거가 그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수입이 발생했던 경험에 대한 것들로 일단은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의 평균이 60이다라고 했을 때 아 평균이 대체로 60이구나라고만 딱 이해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각자 수입 발생했던 시점이 다 다를 거라서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엄밀한 통계를 구축하기가 이 노동의 특성상 대단히 어렵긴 했다라는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 좀 더 눈여겨볼 만한 건 저는 이제 경력인 것 같아요. 플랫폼 이용한 시간. 예, 근데 이게 대단히 짧거든요, 보면은. 대체로는 1년 미만이 57%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을 써봐도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지표? 이게 그럼 단순히 뭐 경력이 짧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예, 응답해주신 분들이 이 영역에서 일한 지금 보통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얼마나 하셨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막 5년 넘게 일하신 분들도 해당 분야에서 그 뭐 한 30%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다양하게 경력 분포가 있는데도 플랫폼 이용한 기간 자체는 대단히 짧은 걸로 다들 나오는 거죠. 네. 이거 교차는 없나요? 교차하기엔 너무 사실은 표본의 양이 너무 적긴 했어요. 기네. 네. 아, 그렇네.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리고 교차를 해봤을 때 엄청 유의미하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왜냐면 이게 경력이 많건 적건 유의미하지 않은 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원래는 뭐 관련도가 높으려면 사용 기간이 적은 사람이 경력이 또 적었으면은 여기서 경력을 쌓고 나간다 뭐 이런 말이 성립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니까 지금.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약간 그럼 왜 이용하냐 이런 것들을 동기를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핵심이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은님이 직접 만나서 추가로 이제 인터뷰도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좀 더 들으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원인이 뭐였나요? 왜 이용하신다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걸 보다 보면 이게 좀 더 뒤에 더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은 여기를 이용할 이유가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기해서 해봤는데. 아니 근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들었거나 이제 사람들한테 왜 그럼 이용하냐, 어떤 목적이냐 이런 것들 했을 때 이게 부수적인 부수입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자기가 일감을 확보할 만한 루트가 별로 없는 조건에 처했을 때는 일단 여기를 통해서 일감을 확보하는 거 자체가 일단은 순기능이긴 한 거죠. 그리고 어떤 뭐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쟁은 그래도 플랫폼이 최소한의 보호는 해주니까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일단은 있는데 뭐 요거 자체는 효능감이 엄청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또 그게 왜냐면 사람이 이제 또 거래대금 지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분쟁을 또 겪으면은 그런 것들이 좀 크게 와닿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모두가 겪지는 사실은 또 않으니까는 그렇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주로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일감을 확보하는 루트들의 확보 이런 것들과 이제 부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분분한 어떤 그런 것들.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직접 일을 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디자이너면 내가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여기서 열심히 그 능력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대로 현장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영업직을 겸하는 혼자 1인 사업자로서 경영이죠, 경영. 근데 그런 경험도 하고 해서 프리랜서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인맥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진짜 이런 플랫폼 통해서 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프리랜서들에게는 그런 일감을 그렇게 따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어떤 그 수입의 안정성이고 그게 곧 한마디로 말하면 고용의 안정성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수익이라도 일단 일이 들어온다는 것도 중요할 테니까. 그래 일이 꾸준히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막 물들 때 노져야 된다라는 등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은 그런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거나 기존의 거래 루트나 경력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통해서 어떻게든 일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많은 걸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게 계속 확인되는 개중에는 물론 많이 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개중에는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게 약간 유의미하게 이렇게 분포한다라기보다는 다 그냥 약간 다양하게 계속 다양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래서 그래서 이 좀 다양한 분들을 유형별로 좀 이렇게
뭐지? 해서 심화 맞아요. 분석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부업으로 한다, 엔잡러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사회적으로 많이 다뤄지긴 했었는데, 그럼 진짜 그러냐? 플랫폼에서 이제 그런 광고할 때도 플랫폼에서 이제 뭐 어떤 약간 부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선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면 병행을 하는 경우랑 병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플랫폼 노동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플랫폼 노동을 어쨌든 메인으로 일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나눠서 파악을 해보고자 했고, 그러면 이제 플랫폼이 부업인 경우는 그러면은 자기의 본업은 어떤 임금 노동자 상태냐, 아니면은 프리랜서로 내가 다른 일감들을 확보하면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부업을 하고 있냐, 이렇게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답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크게 세 덩어리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임금 노동자로 직원을 일을 하는데 그런 부업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로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플랫폼 비중 자체는 낮은 부업인 경우, 그리고 전업인 경우, 이렇게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직종이 그리고 그런 자기 주업과 플랫폼에서 하는 일이 직종이 일치하는 경우랑 불일치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뭐 사실은 공무원이고 뭐 이런데 디자인을 한다던가 그쵸, 막 그런 식의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많지는 않고, 예상한 대로 그게 많지는 않고, 혹은 이제 경제활동을 특별히 하지 않는데 여기 등록을 해놓고서는 소일거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대체로는 이제 그런 직종이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게 조금 더 어떤 높은 편? 네. 한 절반 정도가 그래도 절반 조금 넘게가 직종이 그래도 일치하는 편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뭐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또 뭐 회사에서도 디자인을 하는데 여기서도 디자인 일을 조금 더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프리랜서로서 다양한 어떤 작업 루트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비교해서 유형별로 분류해 주신 거 보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유니온 센터에서 종진쌤이 이렇게 프리랜서 제목이 뭐였어요? 실태조사를 해주신 얘기를 좀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원님들께서 되게 다양한 프리랜서 그쵸. 일을 해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주셨더라고요. 그 사례 막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되게 다양한 직종을 조사한 걸 얘기해 주셨죠. 막 맞아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디자인 관련된 것도 있었고, 통역사, 뭐. 네, 그리고 무슨 강사 이런 거. 충격적이지. 활동가가 프리랜서라고. 약간 거기는 약간 연구되지 않은 어떤 영역을, 노동 관점에서 연구되지는 않았던 영역을 한번 다뤄본 게 목적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되게 다양한 방식의 어떤 비임금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프리랜서 중요하다, 프리랜서 플랫폼 이런 거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해왔는데, 이런 너무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정말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작은 프리랜서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제 떠오르는, 저는 펫시터 같은 경우는 진짜 새로 생기는 직업 원래 있었겠죠? 원래도 있었을 거예요. 반려동물이 어쨌든 늘어나니까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 거가 맞겠죠. 이 새로운 직업들이 프리랜서로 이제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했었던 보고서도 그렇고, 유니온 센터에서 해주셨던 이런 보고서도 보면서 좀 어떻게 좀 출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사실 그때 보고서 이렇게 내용 쭉 설명해 주시고 듣고서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서 약간 그래서 너무 더 다양한데 어떻게 하지? 되게 티났어요. 그래요? 연구진 분이 질문하시면서 그 청년 유니온은 오늘 그쵸. 어떤 활동을 프리랜서 플랫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거냐 했는데, 여기서 완전 계속 그래서 어떻게 왜 이게 제가 6글자로 요약될 수 있는 얘기를 되게 길게 했죠.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근데 모르겠는 거, 이게 막 너무 다양하니까 문제 양상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뭘지 이런 그쵸. 게.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정말 대중이 없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손에 잡히는 뭔가가 생기는 거니까. 직군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보니까
어떤 직군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 이런 거 있으면 소개를 그래도 조금 간략히. 저는 정말 패시터가 이거 약간 개인 취향 아닐까? 지금 보다 생각하면서 그러시는 거죠 지금? 다 개인 취향이죠. 이용하는데 집 빌 때마다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그니까요. 그게 되게 자주 상태를 보고해주고 막 이렇게 놀아줬어요. 막 이 장난감을 이용해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이런 걸로 놀아줬어요. 간식을 미리 가이드를 받은 대로 간식을 얼만큼 언제 급여했어요. 막 이런 걸 되게 실시간으로 다 보고해주거든요.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진짜 베이비시터 하듯이 이렇게. 그거보다 더 촘촘하게 해주는 거죠. 그 안심을 파는 것 같은. 네, 저는 좀 패시터가 저한테는 되게 약간 생소했거든요. 다른 것도 되게 생소한 직업들이 많았지만 이거는 이런 직군들이 정말 생기고 있구나. 근데 이거를 프리랜서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말고도 그럼 다른 이제 새로 생기는 직업들 이런 것들이 프리랜서로 시작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저는 그 직군 중에서는 필라테스, 요가 이쪽 강사 요거에 대해서 좀 약간 주변에 그런 운동들을 이제 청년들이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장받고 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 영역이 되게 좀 눈이 가더라고요. 네. 이게 좀 나눠볼 필요성이 있는 게 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프리랜서보다는 플랫폼 노동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은 게 이분들이 완전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내가 시터로 평생을 살아가겠다라기보다는 진짜 그 플랫폼을 거치는 그런 마이크로한 일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쪼개지니까는 할 수 있는 어떤 네네네 패시터도 하면서 뭐 남는 시간에 아웃소싱도 하면서 뭐 숨고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영미 사무처장이 얘기한 요가 필라테스 강사는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숙련도가 쌓여야 되는 건데 또 되게 그 직업의 그 장기적 전망은 또 떨어지는,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장기 근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들. 그런 체육 이런 쪽 스포츠 관련된 직업들 강사로 특히 일하는 경우는 이제 좀 어떤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사실은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나이를 먹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할머니가 이렇게 요가 가르쳐 주시고 하면 더 전문성 있어 보이고 좋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모든 강의, 꼭 그런 운동이 아니더라도 모든 가르쳐주는 그거는 다 그 업계에 젊을수록 유리하다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저렴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잘 팔리는, 수강생들이 더 좋아한다 이런 인식. 젊은 사람들. 아마 영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이제 좀 그런 좌우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그런 선호? 교수님이 젊고 막 이래야 신뢰간다? 좋아한다.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좋아한다. 약간 안타까운. 네, 안타까운. 젊어서 좋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유니온센터의 보고서도 보고 저희 보고서도 보면서 플랫폼 시장이 결국에는 시장의 대안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또 일시적인 시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과도기 시장 또는 과도기 노동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노동자한테는 좀 어떤 보호가 필요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사례 모집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안 되고 인터뷰를 조금 더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게 일시적이고 그런 단기적이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니까 그럼 도대체 여긴 누가 진입하지?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아예 근거 없이 자기네들 신규 프리랜서들 등록이 폭증했다 이러진 않았을 거고 기업이.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가 진입하냐 했을 때 그렇게 아까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거나 일감을 따기 어려운 경우들 혹은 이제 자기 경력을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경력을 쌓아야 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실 좀 약간 과도기 노동의 성격이 있진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조사에서 그걸까지 이제 확인했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가령 뭐 그런 거죠. 이게
어떤 가령 디자인을 자기가 뭔가 전공을 했거나 이랬으면은 가령 뭐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뭔가 일을 더 한다거나 그러면서 경력을 쌓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런 거를 겪지 않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유입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학교에서 어떤 그런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약간 내가 거기서 별로 그런 거에 능한 타입이 아니어서 그런 식으로 뭔가 내 경력이나 일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안 된 경우들은 또 이런 걸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과도기 노동, 어떤 진입하는 측면.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청년기의 어떤 노동이라고 할 만한 특징이 대단히 두드러진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조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확인이 되기는 하는데, 완전히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해요. 예, 여전히 뭐 그냥 부수입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여기가 뭐 이제 그런 뭐 수수료나 뭐 시스템 상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했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는 단가를 하락시킨다에 대한 문제인식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웹포스터를 뭐 만드는데 이거는 플랫폼을 지금 이용하지 않아도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면은 큰몸에 봤더니 얼마부터 되던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요구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그쵸. 거기서는 싸게 해주던데 뭐 이런 거. 왜 당신은 싸게 안 해주냐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내포하는. 근데 여기서 함정은 스크몽에 들어가도 막 3만 원부터 이렇게 써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걸 이제 견적을 막 하다 보면은 3만 원은 약간 미끼 가격이긴 해요. 보통 가령 그렇게 얼마부터 이런 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수정 되지? 몇 회 얼마 추가. 그런 식으로. 뭐 사이즈 뭐 이렇게 되면 얼마 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도 레벨이 있어서 무슨 프리미엄 가격이 있고 자기가 그걸 설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단은 크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노출되는 방식이 가격이다 보니까 일단 싸게 올려. 그쵸. 일단 싸게 올리는 미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럼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얼마로도 되네. 계약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가 하락을 부추긴다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업계 자체에 진입하고자 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겠죠. 예, 왜냐면 더 단가가 계속 후려쳐지니까 말 그대로 고급 인력이 올 수 없고 이거는 어떤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자본가의 어떤 관점에서도. 예. 그 크몽 이제 좀 조사해보려고 그냥 조사까지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크몽을 이제 사이트에 검색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악명 높더라고요. 크몽을 딱 검색하니까 다 그 약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카페가 떠요, 상단에. 그래가지고 크몽에서 얼마나 손해를 봤나. 싸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다 헛것이더라. 너무 퀄이 떨어지더라. 뭐 이런 대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글이. 그래서 뭐 이게 장기적 전망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래서 만났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로고 이런 것 쪽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좀 교육을 많이 받으신 케이스이긴 했어요. 경력이나 이런 것도 좀 약간 그러니까는 고숙련이신 편인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경험해 봤을 때 이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뭐 맡기고 했다가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에는 다시 자기한테 오는 경우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이게 중개 플랫폼으로서 그럼 중개하는 관점에서 어떤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플랫폼이 이게 그러니까는 가령 부동산 임대업자가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집을 중개를 할 때 그럼 양질의 집을 어쨌든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양쪽의 어떤 이해를 대변해서 이제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개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라고 수수료를 받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러면 약간 집이 안 좋은 집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는 고쳐 주셔야지 맞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그 정도 퀄리티의 집은 요 정도까지는 주셔야지 돼요라는 걸 직구하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건데 네, 플랫폼은 사실 그런 기능이 사실은 네,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죠. 네. 인간적인 부분을 되게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되게 그냥 줄 세우는 방식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환상이진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이게 예전에 이제 경제학 수업 같은 거에서 이제 레몬 마켓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정확히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가령 중고차 시장 같은 거에서 중고차가 얼마나
이 중고차의 퀄리티, 그러니까 이 중고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런 걸 알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킬로수나 이런 것도 이제 뭐 조작도 있고 막 이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시장의 신뢰가 없어지고 이러면 제일 안 좋은 중고차들만 남는다, 시장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제 레몬마켓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떠오르긴 했어요. 이 플랫폼이 그러니까 양질의 노동을 구축하는 거죠. 없애버리는. 네, 양질의 노동은 여기 남아있지 않고 질이 안 좋은 노동만 남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단가가 후려치기를 당하니까는 일을 해도 이제 자기 능력을 쌓거나 역량을 강화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람도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으려면 이제 비용이 또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 청동네처럼 이렇게 정책 제안하는 그런 데 가보면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력 관리 이런 거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왜 소중한지 좀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왜 표준화시키고 싶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보고서에서 제언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지,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 제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미끼 가격이나 이런 단가 경쟁을 부추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거 플랫폼을 뭐 어떻게 해버리지 않는 이상은 당장 어떻게 하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에 대한 문제인식을 좀 더 확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일단 당면에서는 이제 수수료 문제. 그러니까 이제 크몬 같은 경우 이제 소액인 경우 이제 수수료를 20%를 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수수료를 정액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설계한 거 아닐까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5만원짜리를 하면은 만원을 떼간다. 라고 했을 때, 가령 100만원짜리를 해도 만원을 떼가게 하려고, 이렇게 세팅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리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거래 액수가 그 고액의 거래 건수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득이어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불합리한 거죠. 왜냐면 이제 나는 소액의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니까 요 정도로 떼가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받아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싶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20%를 떼가니까. 세금도 그렇게는 안 떼가는데 네, 국가는 나한테 많은 걸 해주지만 플랫폼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약간 이런 어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대변이나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라우즈 소신 같은 경우는 저는 보고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같이 규정을 해봤는데 열정 착취적 플랫폼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게 어쨌든 공모전의 형식에 대한 어떤 약간 네 청년에게 있어서는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약간 그런 주제죠. 네 그런 건데 열정 착취적인 플랫폼은 좀 근절돼야 된다라는 부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가능성 차원에서 좀 고민해볼 여지가 있을까 싶은 건데 어떤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쨌든 정보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크몬 같은 경우도 이제 권력이 독점에서 나오는 그 크몬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런 거에서 뭐 연락처를 교환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금지돼 있어요. 크몬을 통해서 몰래 거래할 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몰래 하게 되죠. 왜냐하면 수수료를 피하고 싶으니까는 양자가 다 걸리면 뭐 있지 않았어요? 걸리면 뭐 퇴출인 거죠. 네. 플랫폼에서 퇴출을 시키고 이런 그런 건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보 독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플랫폼의 어떤 그거는 이제 뭐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정보 독점에 대해서 그런 이용자들이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상상해볼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으로 며칠 전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토론회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조금 이야기 나오긴 했었는데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토론회는 청년유니온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했기 때문에 네, 깨알 홍보 네. 토론회 어땠는지 저는 사실 토론회 그날 기억 남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예요? 네? 발제 시작했을 때 그 사진 기자분들이 오셔서 카메라를 대단히 공격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사진 기사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그 당사자 발언이 먼저 있었는데 당사자분께서 이제 얼굴 노출을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소리만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자님들한테도 미리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제 그거 끝나자마자 발제가 시작되자마자 되게 공격적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플래시를 퍼벅 깨서 터뜨리면서
너무 공격적이어서 약간 왜 이렇게까지 찍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경우는 별로 안 하는데. 기자님들이 참 당사자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건 뭐 언론 그건 뭐 이게 그쵸 사회 생리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중요하고. 오프라인으로 뭘 잘 못하고 이러니까 아마 온 김에 사진을 약간 뽕을 뽑자 이런 건 아니었을까. 어떤 직업적 열정. 네. 약간 온 김에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건지겠다 이런 약간 직업적 열정이 느껴지는 토론회였다. 기자님들의 직업적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온라인으로도 그래도 처음으로 사실은 언론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런 기자회견이나 어떤 토론회를 온오프 병행하는 건 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주로는 이제 오프를 메인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방송을 통해서 기자분들이 보시고 이제 기사를 써주시는 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의견도 많이 주셨을까요? 온라인으로 했으면. 온라인으로는 의견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어쨌든 토론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발제는 이제 하은님이 해주셨고 토론자로는 이제 저희 예술대학생 네트워크에서 이제 유한나 활동가님이 오셔서 이제 예술대학생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당사자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김종민 이사장님이 책임이신 프리랜서 연구에 이제 같이 참여하신 김규혜 연구원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어떤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이제 프리랜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태주시면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갑자기 좀 궁금해진 건데 네. 어쨌든 저희는 뭐 노조이기도 하다 보니까 조직화에 대한 좀 그런 거는 없었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보고서도 그렇고. 사실 원래 이거 처음에 사업할 때는 크몽에 대한 문제의식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떠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시민사회의 어떤 주체 스피커로 나온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토론회 때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크몽을 쓰는 같은 대표적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뭔가 우리가 고민할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또 이제 플랫폼 노동 하면 고민할 때마다 좀 무슨 아이러니 같은 건데 이게 너무 좀 무서울 정도로 체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든 게 노동을 끊임없이 더 가볍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운동을 하려고 해도 노동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여기 현장을 바꾸는 거에 대한 나의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내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으면 떠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실제로 떠날 수 있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가 혹은 떠나고 싶은 욕망 이런 게 있으면 난 여기 영원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 라는 마음이 들면 사실 이 현장을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약간 이거를 바꿔나가는 당사자 운동, 특히 당사자와 함께하는 그런 운동이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걸 그런 게 어떻게 너무 뚫어 어려워요. 나가야 될지가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16년 말에 저희가 이제 청년유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는 프리랜서 조직화 관련돼서 검토를 했던 것들이 막 있어요. 해외 사례들 같은 경우 뭐 이제 벨기에 스마트 뭐 이런 거라던가 그런 이제 자조 성격, 이제 특히 고용 안전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협동조합과 이제 노동조합이 결합된 방식의 어떤 조직 틀 이런 거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좀 검토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토론하면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핵심은 이제 중간 숙련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분들이 어떤 조직화 핵심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좀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숙련의 분들은 사실상 열정페이 상태에 놓여 있고 그럼 이분들이 조직화된다는 건 대단히 어렵고 고숙련의 분들은 사실상 사업자의 어떤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듯이 이제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중간한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분들이 좀 더 그런 조직화나 혹은 이제 어떤 업계의 실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좀 더 니즈가 있지 않겠냐 정도의 어떤 이제 토론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쨌든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혹은 이제 그런 당사자 주체를 발굴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 유니온센터에서 프리랜서 조사해 주신 거에 이해대변 기구, 뭐 노조나 협회가 있는지도 이렇게 같이 다 맞아요, 조사를 맞아요. 해 주셨잖아요. 근데 봤을 때는 이런 게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거기서는 이제 그런 이해대변 기구에 대해서 필요성, 뭘로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이게 사회가 조직되어 있는 방식이 대단히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뭐 협회라도 있으면 차라리 협회라도 튼튼하게 있고 거기가 이제 민주적이고 어떤 자치적인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뭐 노동조합의 틀이 아니어도 굳이 어떤 이해대변인의 기능을 하다 보면 뭔가 바꿀 수도 있잖아요, 사실 세상을.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는 거죠. 협회가 이제 제대로 굴러간다라고 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은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협회 잘 굴러가는데 양궁협회밖에 없잖아요. 네, 그 우스갯소리로 약간 그런 뭐지? 네, 정확히 점수로만 이렇게 줄 세웁시다. 그래도 떨어진다 막 이런. 그렇죠. 그 말고 다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뭔가 협회 이런 게 다들. 근데 그 협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좀 더 그런 단결하는 차원에서 결사 이런 차원에서는 다들 조금씩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제 약간은 세금만 뜯어간다 뭐 이런 식의 인식도 없진 않을까.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정치의 영역 이런 걸로 가겠죠. 네. 너무 멀리 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더 고민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작노동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이 부족한 인식을 시장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청정넷에서도 문화예술분과랑 일자리 노동분과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영역이 좀 더 많이 만나고 콜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창작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청년 유니온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고서 작성에서부터 토론회 그리고 팟캐스트까지 함께해 주신 영민님과 보조 MC로 함께해 주신 보영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다음 주에 구직자 실태조사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